이제 세 번째,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이 나로서 살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그러니까 조금 약간 산만한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막 놀다가 잘못해서 탁 테이블에 있는 컵을 탁 건드려서 떨어뜨렸어. 물이 쏟아졌겠죠? 그럴 때 어느 누군가 조심성이 없네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컵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놀다가 건드려서 떨어뜨린 건데, 그 아이는 조심성이 없는 아이가 돼요. 그래서 어디선가 자기가 이제 움직이다가 뭘 건드렸을 때, 아유, 죄송해요. 제가 조심성이 없어요. 라고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놀다가 컵을 쳤을 때 떨어뜨렸을 때 누군가가, 너 괜찮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이러면 아이는, 제가 이렇게 놀다가요. 컵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컵을 건드리게 됐고 쏟아졌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벌써 조심성이 없네라고 했을 때 아이는 감각을 다 닫아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면 아이는 그냥 닫고 사는 거예요. 난 그런 아이. 그러면 그대로 그냥 끝까지 그런 아이로 고정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것도 결정된 건 없어요. 바뀔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던 엄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너 괜찮니? 정말. 왜냐면 뭔가가 떨어져서 뭔가 엎질러진 것만 해도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왜?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정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줬을 때, 세상이 그래도 안전하구나.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괜찮은지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스승님 강의 중에 좋아했던 강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은 없어.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부터 알았다면 그걸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비우면 이전에 나는 사라지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에 대한 자각, 나로서 보는 게 아닌 전체를 보는 힘이 생기면 반드시 변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비웠던 거고, 비우다 보니까 진짜 내가 듣고 싶었던 말, 넌 괜찮니? 너 어떠니? 놀래지 않았니? 어떻게 된 거야? 지금은 어떠니? 이런 거 되게 듣고 싶었구나. 우리가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뭐 실수한 것 같고 막 화내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이 쌓였던 기억과 감정 속에는 그런 물음을 받지 못했던 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받고 싶었었구나. 그런 질문을 듣고 싶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래요. 내가 지금 많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뭐 어른이었건 뭐 부모님이었건 선생님이었건 그거를 듣고서 그냥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대화가 없었다. 소통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이 기억된 생각 속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
느낌과 감정이 무엇이라는 거를 이제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취해진 느낌과 감정이 이런 거였구나. 뭐 때로는 그래 너 되게 속상했겠구나. 맞아. 나라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나라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다음에 괜찮아. 다 지나가는 일이야. 이제 좀 지나면은 잊혀질 거야. 라고 했던 말들도 여기 안에서는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우선은 공감은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내가 느낀 거는 10인데 이 사람은 괜찮아질 거라는 1과 2 정도로 이걸 너무 축소화 시켜버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내 말에 공감한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소통이 안 되고 나는 또 나대로 그 감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근데 그런 거를 토로하지 못하니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뭐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은 쟤는 좀 뭔가 다르네. 애들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쟤는 왜 잘 안 잊어버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별로 싫은 거야. 나는 해결이 안 됐는데 마치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렸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건들이 비우는 과정에 이제 단계를 거쳐 가시면 나중에 다 떠올라져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나라고 했던 이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어떤 누구라도 나와 같은 환경에서 있었다면 지금의 이런 모습이 당연한 거야. 그게 연기잖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놔서 이게 결정이 돼서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 조건 안에 그렇게 됐던 거고 내가 그걸 알았다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을 때 내가 이 작고 좁은 이 몸 안에 있는 나가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나라는 것만 알면 그 환경 조건에 맞춰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여기 우리 이제 아이가 보였겠죠. 그러면서 진짜 얘가 이제는 나인 거예요. 밖에 따로 나와 있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야.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항상 얘기를 들어주게 되고 경청하고 그 아이가 하는 말, 뭐 얼토당토 않는 말도 있어요. 그런 말도 듣게 돼요. 우선 듣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표현을 하잖아. 표현을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중학생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겠어요? 난 얘보다도 못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도 해주는 거야. 나 엄마라면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넌 그렇게라도 한 게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겠니? 야, 엄마 생각은 이런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고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빨라요. 어떻게 해야 되니? 왜? 얘가 사는 세상은 얘가 제일 잘 알아요. 얘 친구들 얘가 더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막 너는 친구한테 그런 말 했으면 안 됐다. 그리고 너무 공감해. 그거는 너가 무례한 거야. 너는 친구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아이는 아니거든. 자기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딱 그만큼 나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다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나는 얘가 사는 세계를 몰라요. 그걸 아예 깔고 가야 돼, 진짜. 그래서 충분히 들어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 애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도움을 주는 거죠.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벗어나는 일이 아닐 수 있도록만 경계를 지어주고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이렇게 됐었어. 내가 이걸 몰랐었더라고. 아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 왜 아직은 그럴 만한 이제 능력이 안 되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잖아요. 가져와서 의논하고 가지고 가서 다시 해보고 다시 가져와서 또 의논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이게 점점 이 아이의 경험치로 쌓여서 반드시 나중에 그게 큰 힘이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억된 감정으로 쌓여 있는 것들이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대로 쌓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런 비슷한 문제만 딱 일어나면 난 다시 그 어린 아이가 돼버리는 거야. 나 예전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제대로 못했어. 근데 사회에서 만난 친구랑 어떻게 하다가 조금 감정이 일어났는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제 마음은 계속 불편한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그 어린 아이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관념은 많죠. 근데 나는 못 움직이고 있지. 그러니 얼마나 이 몸 안에서 얼마나 고통이에요. 근데 비워가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보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문제들에 잘 해결하지 못하는구나를 알기만 해도 이해만 되기만 해도 문제는 반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어른이잖아. 아이처럼 뭔가 그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공부를 하던지, 마음 공부를 하던지, 뭔가 이제 뭐 경험 있는 자에게 듣던지, 그렇게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와 비슷한 감정을 갖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감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로서 했던 사랑에서 나가 사라지면 전체가 그냥 나예요. 그 안에서의 이 우러나오는 사랑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진짜 어느 누구도 내 바깥에 있는 존재는 없어요. 다 나예요. 그때가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랑을 다시 발견했을 때 드는 그 기쁨이란 것은 그냥 감동? 정말 이제는 정말 누군가와 만나고 관계를 갖고 하는 거에 두려움이 진짜 많이 줄어들어요. 사랑인데 미안하단 말 왜 못하겠어요. 잘 몰랐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이 그냥 나와요. 그런 것만 소통이 돼도 우리는 많은 오해들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이제 이 삶의 자취를 봤을 때 가르치는 거 정말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거 정말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약간 그런 게 약간 이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제가 저를 못 본 거죠. 이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걸로 뭔가 바뀌고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이제 나로서는 했겠지만 그게 전혀 이제 거꾸로 가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여기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가르치는 거 진짜 이거는 벌써 내가 가르치고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벌써 이게 이 평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배울 수가 없거든요. 벌써 이게 위아래가 나눠지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뭔가 이제 내가 막 좋다고 생각한 거 있으면 사람들이 막 다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열심히 이제 전하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래서 뭔가 뭐지? 그냥 물음표만 갖고서 그냥 지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많이 이제
저의 일상이나 이제 많이 달라졌거든요. 달라지다 보니까 그냥 그런 모습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드러난 건데 그걸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뭐 만약에 카톡을 하더라도 뭐 예전에는 뭐 그냥 자기 생각을 막 적는 거죠. 나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은 엄마는 어때?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언어가 조금씩 바뀌는 게 느껴져요. 그게 되게 그렇게 된 지가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너는 어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했는데도 아이가 진짜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내려놨어요. 왜냐면 뭐 저도 이제 40 넘어서 이렇게 됐는데 애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아이들 또 소통의 그런 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어느 순간 엄마는 어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왔을 때 너무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예. 그리고 뭐 사랑해, 뭐 고마워 하면 나도 사랑해, 뭐 고마워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막 진짜 우리 애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랬을 텐데 지금은 이런 게 사랑이구나. 그냥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생각도 없지만 다 아는구나 우리는. 알지만 지금까지 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지는 거일 뿐, 진짜 그 바탕의 사랑 안에서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변해요. 그 증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여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행복해지길 바라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보여주는 거니까 엄마가 행복하면 돼요.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놓쳤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가 부부에서 부모가 되잖아요. 부모가 되는데, 이 부모가 우리가 경험이 없어요. 진짜 뭐, 그리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부부들이 있었잖아요. 부부들도 있었고, 또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도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관심을 갖고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부나 부모님들도 뭔가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이런 것들은 참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돼서 이런 것들을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부와 모 이제 남성과 여성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서로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딱 부모가 돼서 첫아기 이제 출산, 환경이 완전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첫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그 다음에 사춘기, 그리고 이제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를 가고 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큰 이제 혼란기예요. 저도 지금 이제 과정 중에 겪고 있는데 큰 혼란기예요. 그때 이제 이 부와 모의 가치관,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애는 이렇게 키워야 돼, 애는 자유롭게 키워야 돼, 안 돼, 아이는 어느 정도 잡고 키워야 돼.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서로 이제 너무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은 정도로만 살고 있었던 건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부모 간의 이제 가치관이, 그러니까 부부 간의 가치관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 굉장히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엄청난 불안이 와요. 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막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불안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이 불안감 때문에 자기가 뭔가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나로 인해서 나의 입학, 나의 사춘기 이런 걸로 이제 부모님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존재에 대해서 점점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불안해요. 이때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죠.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외부에서 오는 충격에 완전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안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내면 아이도 생기고 트라우마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부모님들이 꼭 아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때가 우리가 누구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없어요. 다 여기 걸리잖아요. 부모라면은 아이 낳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뭐 사춘기. 근데 이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불안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해요. 왜? 서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스트레스가 더 중요하지 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하는데 이때 외부에서 오는 충격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쳐서 아이가 점점 이제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엄마가 이때를 대비해서 대화를 진짜 틈틈이 하셔야 돼요. 대화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소통. 이거는 공감하고 서로 진짜 존중하고 배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대화를 잘 못해요. 그리고 이때도 뭐 거의 이제 맞벌이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발 부부 시간을 가지시라. 부부 시간을 가져서 소통을 해서 적응을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가치관이 다르다면 분명히 이 가치관 어디서 나왔겠어요? 나로서 살아왔던 삶의 경험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치가 절대 하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내 배우자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걸 인정을 하시고, 그 삶에서는 충분히 이런 가치관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를 인정을 하시고 나서 조율하고 타협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나 또한 내 가정 환경에서 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자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게 대화만 돼도 이 아이들의 불안은 많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대화하는 거를 보고 배웁니다. 왜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막 싸울 때 불안하지만 또 대화하고 또 잘 지내면은 저렇게 또 화해하고 잘 지내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화가 되는 걸 보고 배웠을 때 아이가 스스로 이제 인성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인성은 혼자서 책 보고 배울 수 없어요. 절대 혼자서 배울 수 없어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구성원들과 같이 하면서 배우는 게 인성이에요. 그래서 인성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정말 많이 여정을 거의 삶의 전생의 한 절반 정도 여정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인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랑 함께 있으면 인성은 자라납니다. 근데 나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보면은 안 돼요. 합리화밖에 안 돼요.
나를 떨어져서 봐야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봐야 돼요. 그때만이 진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거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만. 그리고 이렇게 보는 와중에서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거대로 아이도 또 보고 배우면서 부모가 모델링이잖아요. 부모 보고서 배우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보고 배워요. 얼굴도 비슷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니까 보여주는 대로 배웁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려면은 공부, 내가 누구인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